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17일, 오늘 토요일,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 조금 좀 맑아질까 말까 하는 그런 주말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주말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비 와도 하나의 자연 섭리겠죠? 네, 이런 가운데 저희 5월 세 번째 주 파워스쿱 바로 시작을 하면서 Hello everyone으로 먼저 약간 영국식 역양이었습니다. 우톨, 이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번 주, 지난주 시장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계속 끌고 오던 거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현금 비중 딱 늘린 거 가지고, 그래! 시장의 성격이 약간, 섹터 종목 장세로 강화될 거를 대비해서 그냥 손가락에 불이 나듯이 그냥 거의 뭐, 푹,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구, 매매했던 그런 트레이딩의 장세였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시장이, 실적 시즌이고 실적 좋은 것들 바로 반응하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면서 지수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안 봤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무조건 센 거, 그리고 강한 섹터 이런 쪽으로 계속 몰아치면서 그리고 또 오후장 되면은 일단 약간 현금 관리 또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요즘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소중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약간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개인들 거래가 많다 보니까 왠지 미국 시장이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우르르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잡아다가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미국이 별로 안 빠졌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또 정리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었는데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주 정신이 없었고요. 근데 다음 주도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5월 지수가 뭐 특별한 변화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다 좋다. 뭐 지수도 그냥 계속 위상향으로 붙고 움직이고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이제 걱정은 잘 가고 그래도 그나마 잘 대응하시고 뭐 이제 그래도 나 좀 시장의 적응력, 대응력이 뛰어나라고 하면서 대응하신 분들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금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이 일단 중요한 저항대 돌파 못하고 또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어딘가에 가서 또 밑에 가서 지지권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포모가 많이 나옵니다. 즉 다른 계좌가 지수가 지금 2600선 이제 중반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내 계좌는 왜? Why? 아직 2300선이냐? 라는 쪽에 대한 부담들. 왜냐면 이쪽에서 딱 보시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그냥 똔똔 뭐 삼성전자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데 하이닉스가 움직인다고 뭐 미국 시장의 종목들처럼 빠바박 가지도 못하고 이런 쪽에서 반도체 그냥 그렇고 2차전지 욕 나옵니다. 2차전지 거의 또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 3대축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3대축인 이 종목들이 전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내가 비중이 이쪽에 좀 실려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계좌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못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종목 뭐 SM젠터가 실적 발표하고 이틀째 빵빵 뜨고 삼양식품이 그 호실적 가지고 뭐 20%가 그냥 쫙 올라가고 100만원짜리가 120만이 돼버리고 이런 거 남의 얘기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부럽다. 난 뭐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데 점점점 2차전지는 바닥을 가고 있고 바이오도 제대로 반응 못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속상한 게 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좀 이거는 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안 보고 싶다. 이걸 보고 있으면 투자 심리 자체가 망가지다 보니까 안 보고 싶다.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뭐 다른 계좌로 옮기든 아니면 좀 약간 심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 현금 가지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그래도 좀 시장에 맞는 쪽으로 어떻게든 이거 아니면 나 여기서 손해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면은 강한 섹터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나마 거기서라도 다음은 얼마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쪽으로 죽자면 살 것이요 살고자면 죽을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일단 붙어 봐야 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 해봐야 뭐 만약에 그럼 이쪽에서 계좌가 이쪽에 묶여 있고 그러면 열심히 뭐 확보한 현금 30% 가지고 이쪽을 강한 쪽으로 열심히 돌려봐야 내가 얼마나 먹겠어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라도 해놔서 투자 심리나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들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화가 오기를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서는 계좌가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어제도 좀 빠졌던 거,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투매도 나오고, 거기다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오고, 오히려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가 바닥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어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나오는 뭐 2차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보강되는 국면은 무엇보다도 주가가 싸지게 되면 또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시장의 심리가 바뀝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쪽들도 뭐 바이오는 뭐 다른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마다 이제 올라오면 좀 저항되다 보니까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하더라도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아니 마이너스 50% 60% 되는데 올라와서 마이너스 6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0%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팔 수 있겠어? 제가 안 되더라고요. 팔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놔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손실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은 얼마라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제 시장에서 열심히 또 매매해 보시다 보면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전지를 1억 정도를 매매하고 있었어요. 1억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쭉 빠지다 보니까 여기 거의 5천만 원 됐습니다. 절반 됐습니다. 5천만 원 됐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이걸 욕 나오죠. 욕 나오는데 이 중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이 중에서 한 30% 그러면은 3, 5, 15, 1,500만 원. 예, 그러면 물론 1억에서 5천만 원이 이게 얼마나 손해보고 파는 겁니까? 절반 3천만 원짜리 정도가 1,500만 원이 된 거죠. 아픕니다. 1,500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거는 2,500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또 맞춰가서 움직여낼 것이냐.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1,500 가지고 예전 손해본 것까지 간다. 5천 가지고 1억 만드는 거는 2배가 올라야 됩니다. 뭐 하나 딱 찍어서 가지고 2배 만들어서 회복하겠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기회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30%라도 1,500이라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여드리겠냐. 그래, 센 종목, 그러니까 강한 종목 시장에 트렌드가 맞겠다는 종목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담은 뭐 한 종목에 또 몰빵 못합니다. 지금 심리가 확 위축돼서. 그러면 500만 원씩 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라도 붙어보면서. 근데 분명히 강한 종목 이거 손해볼까봐 더 두렵죠. 1,500이 또 1,000만 원 될까봐 두렵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한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기가 생기느냐? 나 이거는 절대 안 잃어버릴 거고 내가 적어도 2,000원 찾는다. 1,500 가지고 2,000 찾는다. 그러면은 30%예요. 이거는 해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앞으로도 자신감을 갖고 지금은 실패를 했지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요걸 위해서 열심히 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거 이제 안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대. 이거 올라가 봐야 그러고 앞으로 또 뭐 2년 기다리라 5년 그 기다리라고 한 2년이 지금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이걸 가지고 너무 앞으로 이제 장밋빛만 보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살 궁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라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게 되면은 또 자꾸 댓글에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거에서 또 손해보면 어떡하든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만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뚫고 얘가 나를 변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환골탈퇴하지 못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영원히 한번 물린 거 그냥 줄줄줄줄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거의 마이너스 80%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어떤 변화가 나와서 쭉 올라와서 마이너스 80%가 마이너스 50% 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네. 남들은 새로 들어갔다가 그거를 때리고 나오는데 난 아직도 마이너스 50%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했다가 또 잘못하게 되면 마이너스 50%까지 반등하니까 또 빠져버려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일단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만약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 3개가 들어갔는데도 A, B, C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A, B, C 중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C 날려버리세요. 그냥 날려버리고 A, B는 괜찮은 것 같고 A는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거에도 올라가는 거 추세가 계속 이어가는 거 보면서 그냥 갖고 있고 C는 다시 현금을 갖고 여기서 거의 약손절. 그러니까 이쪽은 최대한 손해보면 안 됩니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정리해버려야죠. 그리고 이거 다시 500 갖고 있다. 500이냐 아니라 뭐 한 조금만 손해봤다. 5% 손해봤다. 그러면은 475만 원이겠죠. 이걸 가지고 그래도 다음 종목이 뭘까? 또 고민하면서 시작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그럴 때마다 또 아침마다 아주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딸랑딸랑 하고 오는 그 파워시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섹터나 이런 흐름들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저기서도
또 노력을 하셔야죠. 이걸 누가 찾겠습니까? 아무리 뭐 어떤 유명한 유튜버 아니면 유명한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내가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고 제가 드리는 얘기도 참고고 저희가 드리는 얘기도 어차피 제가 자 이거 맞으니까 자 빨리 F5 눌러서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확인 매수 가능 수량 다 사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서 제가 하지 못한 이상은 그건 매매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지금이라도 지금 그렇다고 2000년을 정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바이오를 정리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위축됐지만 다시 한번 여력이 살짝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흐름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무조건 주식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게 무슨 주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요즘에 그냥 그래도 조금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장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2주 동안 뭐 얼마를 벌었네 뭐 후배들도 막 그러면서 뭐 지금 이제 전원 연합뉴스 경제TV 끝나서 방송을 찍고 있지만 그들은 요 앞에서 지금 내가 비 오는 날에 파전 이거 하면서 벌써 오늘 이번 주 매매했던 얘기들 막 신나게 떠들고 있겠죠. 그런 장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전에는 다 같이 이렇게 손해봤을 겁니다. 손해보고 힘들고 당하고 어렵고 근데 그거를 그 나름대로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했을까? 그러면 그들 다 아시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책 한 권입니다. 스토리 쓰게 되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겪어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그 경계를 허무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들 이제 나 옛날에 말이야 빚이 얼마였고 하면서 그 나오는 과정들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다들 그걸 뛰어넘는 한계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매매가 변하든 내 투자 방식이 변하든 뭔가의 계기가 좀 있었고 거기다 또 무슨 뭐 아픈 얘기지만 뭐 아이가 많이 아팠는데 거기서 이게 수술비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후배 중 하나 얘기예요. 하다 보면 이거 도저히 생활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장 다닌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3시간 자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뭐 매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 있겠죠. 그건 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그거를 돌파해서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제일 어떤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지금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꼭 그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돌파할까 이 어려움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계좌를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해답들이 나올 텐데 그나마 해본 그거를 돌파해낸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게 되면은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가 그냥 솔루션 중에 하나 아니면 뭐 그래서 뭐 이거 계좌를 하나 분리해서 그쪽으로 가서 나머지 가지고 열심히 하라 뭐 아니면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심리만 압박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 손절해서 그걸 가지고 갖고 있고 그걸로 이제 열심히 매매한다.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액션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안 될 때일수록 현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끼고 갖고 있던 현금을 놔뒀다가 진짜 2000지가 많이 빠져서 단기 메리트가 나온다. 들어가야죠.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 못해요. 왜냐면 너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오도 이 정도쯤에서 악재는 악재 다 맞았고 이 정도면 좀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위축되다 보면은 또 매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매 아니면 남은 현금을 또 액션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조금 좀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저보다 더 잘하시고 수익률 좋고 이번에 뭐 큰 수익 받고 다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운이 없네 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알아서 벌써 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고 제가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수가 돌아와도 아직까지 내 계좌는 허덕이고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액션이 뭔가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또 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글들 보게 되면은 다 열의는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요. 근데 계좌 딱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 인상만 팍 쓰게 되고 마음이 안 동한다고 얘기를 하시던 거 보니까 진짜 가서 옆에서 딱 붙어서 자 이거는 이제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요거 하고 요거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한번 옆에서 딱 일주일만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 마음은. 그게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옆에서 그냥 제가 잔소리 비슷하게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심정이란 거. 그렇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올라오겠지. 몇 년입니까 벌써?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아까 오늘 파워 시황할 때도 어제였었죠? 예, 금요일날 파워 시황에서도 뭐 단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 많은 것에 대해서 잠깐 뭐 살짝 언급은 드렸지만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상존 방식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현금 쌓아놓을 때로 쌓아놨다가 이게 맞겠다. 그러면 계속 저점 매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잘 버텨내고 해서 추세가 쫙 탈 때 드디어 내 계좌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 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들한테 또 배울 수 있는 요건들이죠. 저도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연합뉴스경제TV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 보게 되면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귀에 잘 듣습니다. 저렇게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또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진행할까?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요. 내 계좌에. 예. 손해보는 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5%이 정도까지 손해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불안해요. 이게 단기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저 이거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끊어내야죠. 얼만큼 잘 끊어내고 현금 갖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내일 또 다른 기회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또 강한 종목을 보고 차라리 요거 짧게 수익하고 그쪽으로 가서 또 짧게 수익을 내든가 뭐 이런 나만의 방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체화된 거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이런 것도 한번 기회가 이런 장세면 이런 것도 한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왜 그런 거 있죠? 아직까지 우리는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삶의 방식도 그렇고 뭐는 된다 안 된다 이쪽 편, 네 편, 내 편 이거 A요 아니면 B 그리고 또 남북, 동서 뭐 이런 식으로 왜 딱 갈라치기가 되는지를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쪽에 좋은 점과 이쪽에 나쁜 점들을 다 이렇게 섞어가면서 나한테 좋은 걸 택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로 딱 뭉쳐져 내 사고가 딱 바뀌는 순간 잘 안 되더라고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나쁜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한쪽으로만 솟구쳐서 이게 주식할 때 진짜 안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거 무슨 쓰레기 같은 종목이 무슨 테마 잡주가 무슨 작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쪽에서도 거기서 얼마큼이라도 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긴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단타 개잡주나는 그런 사람으로 치면서 저런 건 절대 내가 아니야. 뭐 내 스타일과 안 맞으면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약한 시장에 그리고 또 그때 맞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굳이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삶의 방식이고 그들도 짧지만 하루에 목표 수익률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 다음 가지고 해서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높은 수익률이 올라간다 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해보니까 K증시에서는 단타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주축이더라 라고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저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쪽에서 이게 날까 저게 날까 계속 또 다듬어가고 모아가고 내 원칙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죠. 잔소리로 20분을 하는 이 파워스쿱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쪽에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잔소리만 가득하게 되면 요즘 잔소리가 느는 것 같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 비염도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몸이 약해져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은 것보다 그냥 자꾸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돈 모으신 것들인데 어떻게 젊은 날에 뭐 퇴직금이나 아니면 또 열심히 벌어서 그래도 굴려 왔다가 주식 한번 했는데 와르르 또 있다 보니까 망연자실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괜히 들으셨네. 여기서부터 들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5월 세 번째 주 바로 가겠습니다. 수급을 털어라. 파워스쿱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세 번째 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과 흐름들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왜 반도체가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의 3배 거의 3.5배를 샀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왜 안 가요? 근데 또 하이닉스 가지고 제가 1팀을 가했죠. 최근에 나온 사업 보고서 보고 선수금을 가지고 선수금이 줄었다. 선수도 아닌데 뭐 선수금 가지고 그거 어떻게 판단? 그런 작은 거 미세한 거 가지고 봐서 그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해서 신경 쓸 바에는 그냥 큰 그림 보시면서 가는 게 낫습니다. 큰 종목은 크게 봐야죠. 그런 거 민감한 거 가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거기다가 내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쯤 올라왔다 그러면 줄였다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빠지네 그러면 사볼 수 있어야죠. 그게 맞는 것 같고,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돋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와우, 예. 저희는 에어클래스에서는 예, 체코 원전 이 연기됐다 그랬을 때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때에서 NXT부터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때 들어가고 이렇게 쭉 하고 향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예, 원자력도 에너지는 지금 다 중요한 국면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풍력은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그냥 태양광 중에서 그냥 한화솔루션, 태양광보다 한화솔루션, 예,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원자력은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여기에 가기 시작하게 되면 에너지가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기기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제가 주장하는 ESS도 가는 게 맞는데 2차전지가 힘들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가네요. 그래도 언젠간 밑을 바라겠지. 계속 또 조금 길게 보고 대응을 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샀네요. 바람도 안 되네요. 예. 효성중공업 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전력기기도 매수가 들어오더라 봐야 될 것 같고, 현대비포 샀고요. 중공업, 조선해양, 예, 이쪽 다 들어옵니다. 또 조선주는 여전히 꺾이지 않아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 네, 이제 뭐 그냥 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한미반도체, 이것도 이제 이들은 한미반도체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네요. 예, 제가 어제 목요일 날이었나요? 예, 하나비전 이제 신규로 사지 마시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조금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그래도 예전에 잘했던 쪽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좀 빠지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한화비전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다음 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한화비전 한번 더 강하다 그러면 또 이제 자리 봐야 될 거고, 이렇게 시속 게임 아시죠? 이런 걸로 계속 봐야 되겠다 한쪽이고, 한국전력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한국전력까지도 예, 지금 대선 후보가 예, 지금 또 한마디 했죠. 전력 요금에 대해서, 예, 어차피 올려야 될 것이다. 근데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다. 라고 보게 되면 역시나 이런 기조, 또 외국인들이 산 기조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부터 뭐 나오는 이런 변화들이 있죠. 여전히 안 꺾였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밖에 자동차는 입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크래프톤, 이것도 섭섭하지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올릴까요? 네, 그렇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래프톤까지 일단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5월 세 번째 주 어떤 종목을 샀느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산 거를 살짝 보니까요. 네, 지금 로보티즈, 예, 그냥 예, 저희는 이거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재미를 본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예, 이번 주에 좀 수익 크게 난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예, 로보티즈 잘 들어갔고, 여전히 예, 정리하고 가져가는 입장인데, 왜 로보티즈냐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다이나셀 관련된 쪽에서 액추에이터 가장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알아주는 브랜드다 라는 쪽과 함께 물적 분할이 약간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만큼 오른 다음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로봇 쪽들은 계속 또 체크하고 볼 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D&D 파마텍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페트론 여전히 예, 뒤쪽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도 파워시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트론 좀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좀 있고, 시총이 이제 5조까지 들어왔고, 게다가 인벤티지랩보다는 계속 D&D 파마텍에 대해서 그나마 고르라고 하면 이게 낫다 라는 쪽들인데 다 많이 올랐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예. JYP 엔터, 이 SM, 그리고 또 DOU 이런 쪽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엔터가 또 꽉 차고 있네요. 네, 이제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이게 거의 분위기는 상저하고의 첫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BHI 열심히 사고 있다고 표현을 말씀드렸죠. 네, 한 2주 전부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을까? 수주가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과정들, 예, 그렇게 변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와, 사는데도 그냥 저가에 대놓고 사는 분위기죠. 약간 공매도 청산도 이제 이 정도면 청산 다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더 매수는 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쪽에서 실리콘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SAMG 엔터, 네, 이거는 뭐 이제 손을 떠났습니다. 네, 손 떠났고 잘 가고 있고, 뭐 다 알고 있는데 못 산 종목들, 삼양식품, SAMG 엔터 좋다고 하는데 한 번도 매우 못한 종목들, 네, 주가는 이렇게 가죠. 네, 지금은 조금 오버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일단 가버렸다. 동진세미캠, 두성엔지니어링 보다 보면은 일단
엔터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또 엔터가 종목들이 좀 많죠. 그런 쪽이고, 로봇에 강한 거, 또 비만 치료제 이쪽 들어와 있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뭐 그래도 엔터 쪽에 무기가 좀 실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런 추세 흐름들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5월 세 번째 주 코스피에서 많이 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나오네요. HMM. 네. 해운주 쪽에서 변화, 약간 이제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어떻게 가야 될 거에 대한 길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일단 관심 놓고, 가다가 단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일단 관세 낮추다 보니까, 이거 좀 뚝 끊겼던 해운 물동량들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또 운임이 올라가겠죠.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타이밍은 조금 좀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혹시나 그냥 강자, 방산의 강자는 매수하고 있다. 한미약품 들어오고 있고요. 의외로 요즘에 좀 막 뜨고 있는데 이거 좀 들어오고 있고, 밖에 한국금융지주, 증권주는 보셔야 됩니다. 좀 또 올랐잖아요.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계속 야금야금 계속 따라가면서라도 보시는 게 일정 부분 편입해 놓고 조정 나오게 되면 조금씩 계속 보셔야 됩니다. 증권주는 올해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하나솔루션, 이것도 태양광 쪽이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쪽이고, 현대건설도 그쪽으로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삼성전자가 저 밑으로 밀려 있네요. 와, 대한항공 들어오고 있고, 워낙 강세고 유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들어온 것 같고, APR. 혹시 그거 아십니까? APR이 LG 디스플레이 격차가 거의 붙어버렸어요. 야, 이제 디스플레이의 강자라고 하는 쪽을 열심히 지금 화장품과 이 미용기 팔아서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뀐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기, 그리고 또 LS일렉트릭 정도 들어오는데 약간 분산됐네요. 뭐 어떤 흐름들이 딱 연결되지 않았다. 그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HMM은 되게 많이 샀네요. 보니까. 그래서 가장 매수량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이쪽도 비슷해요. JYP 엔터 들어가고 있고, YG 엔터, 그리고 DOU는 잘 안 빠지죠. 여기저기 다 꾸겨 있습니다. 뭐 재미 봤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젠, 저희 시청자, 구독자님 중에서도 시젠 가지고 몇 번 얘기 드렸었는데, 저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더니 더 갑니다. 시젠만 보면 그분한테 죄송해요. 묵향님이셨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하셨는데, 아무튼 뭐, 이거 다시 한번 좀 많이 체질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메디톡스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보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또 눈에 띄는 게 없네요. 그리고 테크윈, 펄어비스, 테크윈 고영은 반도체였다가 로봇이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테크윈 사고 주성엔지니어 사고, 비슷하네요. 반도체 쪽들이 들어오고 있고, i3 시스템, 브라보, 시고까지 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방산의 중형주를 본다. 중형주급의 종목에 그래도 적합한 종목이 i3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렸을 거예요. 들어오고 있고, 지아이노베이션 세네요. 리노고, 약간 반도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데 반도체 쪽에 들어온다. 카페24 이제 사기 시작하네요. 저건 저점이 어딜까요? 조만간 복수전을 노려야 될 텐데, 일단 눈에 불을 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뭐가 잡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엔터 쪽이 여기도 잡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보여지고 있고,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5월 세 번째 주 사모펀드에서는 과연 코스피에서 무슨 종목을 샀을까? 두둥, 두산이죠. 두산, AI 인프라 쪽에서 강자, 숫자 나오는 거에 강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매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APR 들어오네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위가 아니라 이 정도쯤밖에 안 된다. 속상하네요. 그런 것 같고, 산이전기. 도와주세요, 산.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제.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가, 돌아서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하나가, 돌아와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볼 텐데, 그래도, 사모펀드님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LNF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 들어와도, LG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매수 들어오는데, 강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한미약품, 연기가하고 비슷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LS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탄력받고 있고, 계속 눌릴 때마다 잘 올라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습니다. LS는 혹시나 선법 개정에
되는 구체화된 모습이 나오게 되면 수혜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상장을 못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안에 가치가 그대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평가 뭐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LS하니까 8위로 임대표님 생각나네요. 네, 그 좋은 가격에 못 팔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고민하시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면 파시겠죠. 임대표님 화이팅! 네, 힘내시고요. 예, HMM 들어옵니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예, 들어오고 있고 게다가 SK 오션 플랜트 이제 뭐 강자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풍력도 되고 거기다가 조선 기자재 쪽도 되고 하는 쪽들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런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플레이가 좀 신선한 느낌은 있죠. 오래된 종목이지만 그런 쪽인데 태양광에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핵심 종목은 아니에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그 폴리실리콘에서 인고수로 넘어가고 이렇게 셀 모듈 쭉 만드는 과정 쪽에서 특별한 분야 처음과 끝만 하는 이런 회사는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단기 매매 플레이 정도 예, 핵심은 하게 되면 자리 잘 잡아서 하는 솔루션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가야 매매할 수 있는 이익이 좀 되지 않을까? 저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월봉 보세요. 아직 월봉은 아직 예, 이제 반 돌아왔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화이팅! 예, 뭐든지 화이팅!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뭘 딱 집어넣을 게 별로 없네요. 그냥 산일전기와 LS 일렉트릭 뭐 그 정도. 그리고 또 2000주 뭐 많이 산 것도 LS도 거기 연결되겠죠. 전력기기 쪽에 좀 무기가 좀 실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정도 이렇게 보는 관점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코스닥에서 사모펀드에서 산 종목들 월 세 번째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쪽이네요. 그래도 들어오고 있고 로보티즈 예, 약간 로봇 쪽의 종목들 들어온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는 이제 그렇고 예, D&D 파마텍 예, 또 이제 그쪽이죠. 예, 지금 비만 치료제 쪽 들어온 것 같고 근데 D&D 파마텍을 비만 치료제 쪽으로만 보는데 아닙니다. 라이센싱 아웃 했던 거 보면 메쉬라고 하는 예, 또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예, 이쪽에서 성과 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디벨롭 되는 것도 하나의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그 의외로 좀 다양해요. 그리고 또 라이센싱 아웃은 2022년 중국에 했던 거, 2023년 했던 거 있다 보니까 또 슬쩍 돌아올 때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관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로노이, 지아이노베이션 약간 좀 색다른 예, 또 바이오 쪽들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 노바렉스 이거 아까워요. 이거는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한테 기능성 건강기능성 식품에서 뭔가 추출 데이터 나오고 그래서 요거 왔는데 이렇게 올 때 이때 놓쳤어요. 실적 발표 그냥 수직 상승. 네, 이거 보내야죠. 뭐 못 들어온 건요. 예, 테크인 간혹 들어오죠. 테크인 같은 경우 리노공업 들어오고 또 오른테라피틱스 보니까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몇몇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은 섹터라고 보기보다는 종목으로 봐야겠죠. 섹터로 들어왔으면 알테오 전부터 쭉 들어왔을 테니까 종목적으로 특이하게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SM젠터, 뭐 VT는 또 좋아하네요. 예, 이쪽들 그래도 성과 나오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고 LS 마린 솔루션 예, 오랜만에 잡히고 있죠. 스피어 네, 요거 또 약간 그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부품 그 소재 납품하는 회사 이쪽으로 바뀐 회사죠. 의외로 네, 지금 꾸준히 들어가고 있더라고. 공시가 계속 나와요. 납품한다고. 근데 아직 밸류는 모르겠습니다. 비싸긴 비쌉니다. 근데 성장을 뜯어오는 관점들이다. 이거 봐라. 한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도 그렇고 아까 연기금도 그렇고 종목으로 펼쳐져 있어요. 되는 종목만 딱딱딱 사기 시작하죠. 그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확 벌려진 게 아니다. 한쪽에서 포인트를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시작과 함께 또 잔소리가 이만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특히 불편하셨던 분들 계실 거고 나 잘하려고 그러는데 뭘 되게 잔소리 하냐. 예, 원래 뭔가 마음이 안타깝게 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앞에 부분들은 그냥 그렇다고 봐주시고 이번 주 수급 정리한 것만 보시고 그러니까 이번 주 파워 수급은 딱 10분 했네요. 15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5월 중간 넘어가서 중순 하순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 지금 시장은 크게 뭐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종목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계속 찾아가고 확인해 가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별로 재미가 없어졌다. 뭐 별로 손절만 하느라고 좀 기분 나쁘다. 너무 예, 다 털어버리세요 주말에. 그리고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아침 되면은 자 그래 오늘은 뭘로 다시 해봐서 어제의 손해를 많이 할까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어제 때문에 어제 그렇게 손절하고 오늘 어떡하냐, 또 손절하면 어떡하냐, 예,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죠. 일단 끊어내세요. 끊어내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그 사이 또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저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예. 그리고 비염도 좀 떨어뜨리고 저한테 해야 될 얘기, 예. 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힘내시고 저희 다음 주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워시황 오늘 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과 함께 조금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찾으시고, 예, 이번 주도 힘내시고 다음 주 만나요. 네, 그냥 가시 마시고요. 구독은 당연히 눌러주셨을 거고, 예, 구독 그건 기본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좋아요, 예, 눌러주신 여러분들이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